월스트리트에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도 금융 계산의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기본 정도는 금방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기 사실 가장 쉬운 사례예요. 그 돈 계산하는 거. 컴퓨터가 원래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됐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여러분들이 평생 얼마를 벌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뭐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생애소득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lifetime earning, 직장인이 평생 동안 소득을 얼마 받는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닌다 그러면 부수입은 굉장히 적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부수입 거의 없고 결국 거의 월급에서 결정이 나죠. 그러면은 초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연봉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혹은 줄어드는지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은 평생 얼마나 버나 계산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은 내가 평생 얼마 벌지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아요. 물론 변수가 굉장히 많지만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평생 얼마를 버는지는 뭐 왔다 갔다 뭐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 사람들이 뭐 10억을 벌지 100억을 벌지 1000억을 벌지는 대강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한 모델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모델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한 거. 여러분들이 25세에 취업을 하고 정년이 60세라고 할 때 연봉 상승률이 매년 3%라면은 얼마를 벌 것인가? 자, 이게 오히려 시저사이퍼보다 쉽죠. 아무아보다 쉽죠.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스타트 에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스타트 에이지. 그래서 아까 25살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고, 엔드 에이지 60세에 끝난다. 60세 요거는 사망으로 합시다. 사망. 요거 나중에 사용될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컨스트 더블 셀러리 인크리즈 레이트인데 원래 빼고 이렇게 0.3 0.03이죠. 3%니까 더블을 쓰는 이유는 플로트보다 정밀도가 뭐 2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강 메모를 2배를 사용하니까 2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변수가 플로트 넘버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옛날에 금융사기를 칠 때 어떻게도 쳤냐면은 마지막 자릿수 절삭되는 거 있잖아요. 1원, 0.1원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모아갖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잡혀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그런 절삭되는 돈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고객들한테 0.01원씩 삥 뜯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모으면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회사 제품을 사주면 그 회사가 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에이지가 처음에 스타트 에이지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스타트 에이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정년이 60세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나이가 60세 이하일 때 맞아요? 그리고 매년 나이가 한 살씩 먹죠. 자, 이렇게 포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두 가지죠. 매년 연봉이 어떻게 변하는가, 샐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25살부터 60살까지 얼마를 벌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알고 싶겠죠. 그럼 변수, 그 두 가지를 저장할 변수를 정의를 합시다. 더블로 annual 샐러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타트 샐러리가 있겠죠. 샐러리를 정의를 해줍시다. 그러면은 얼마로 할까요?
얼마로 할까? 얼마로 하고 싶어? 3천? 얼마? 4천? 아, 원래 내가 예제는 3천으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내 성격이 원래 좀 변덕이 심해서 4천으로 합시다. 0.4억.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커지면 좀 귀찮아. 그래서 억 단위로 합시다. 억 단위.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일단 그 해 얼마 받냐 그거 한번 출력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티저로 나이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더블 플로트하고 더블 모두 출력할 때는 그 F를 써요. F를 많이 쓰고 뭐 LF 뭐 이런 거 붙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교과서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누적으로 내가 총 얼마를 벌었나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이를 출력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애뉴얼 셀러리.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스타트 셀러리로 세팅을 해놨죠. 0.4억. 그 다음에 셀러리 인컴 총 인컴.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0이겠죠? 0으로 시작을 합시다. 인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출력되길 원하는 건 첫 해 얼마를 받았고 셀러리를 얼마 받았고 그래서 내가 얼마 벌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프린트F로 출력하기 전에 인컴 썸에다가 애뉴얼 셀러리를 더해줘야 되겠죠. 쉽죠? 쉽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매년 3%씩 셀러리가 오를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출력하기 전에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출력한 후에 올려야 될까요? 초봉은 첫 해의 연봉이죠. 정의상. 그러니까 오르는 건 그 다음에 연봉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출력을 한 다음에 올려줘야 되겠죠. 애뉴얼 셀러리 증가는 곱하기 1.0 플러스 셀러리 인크리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어이구, 줄바꿈을 안 해줬더니. 자, 줄바꿈 넣고 줄바꿈을 자꾸 틀려요. 자, 봅시다. 그래서 25살 때 4천으로 시작을 하면은 첫 해에 번 게 4천 맞죠? 그리고 60살까지 하니까 3% 물가 제가 올해 연봉이 오른 게 3%가 안 돼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연봉이 몇 프로 오르긴 올랐는데 세금이 더 많이 들어서 줄었어요. 월급이 세후 그거 좀 이따 계산에 반영할 거고 하여튼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1.12억 정도를 1억 좀 넘는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총 25억을 벌었네? 커요 적어요?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어떤 대강 3%씩 꾸준히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평생 직장 생활에서 25억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뭐 부모님이 생활비를 다 대주신다거나 뭐 이때쯤 되면 부모님이 요즘엔 그 어르신들이 오래 사셔갖고 잘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죠. 25억. 자, 이거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죠. 자, 여기에 최근에 통과된 임금 피크제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우리는 이걸 고려해야죠. 그래서 55세 때부터는 54세 때의 임금의 50%가 지급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숫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여튼 인터넷 뒤져보니까 50% 정도 주나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연봉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그쵸? 설명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요게 요런 게 있죠. 근데 프린트F를 하고 나서 뭐가 있으면 조금 찝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딱 화면에 찍는 거잖아. 근데 찍고 나서 했는데 뭐가 좀 찝찝해요. 그때 얘를 올려버릴 수 있어. 이걸 설명하는 책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내가 저자라도 이렇게 하라고는 설명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작동해요. 권장하진 않는데 이렇게 나는 코드 가독성을 꼭 이렇게 강요하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기 넣어버릴 수 있어요. 요 문구는 이게 실행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여기에 변수 3개씩 넣어서 쓰고 돌릴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C 프로그래밍 코딩 스타일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 코딩하던 사람들은 버릇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C++, C++ 넘어가고 뭐 객체장 들어가고 이럴 때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가독성 위주로 갑니다. 조금 달라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폼은 2개로 쪼개는 게 좋겠죠? 이 안에다가 if문으로 덕지덕지 넣는 방법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처음부터 하면 힘드니까. 그러면은 스타트 에이지부터 54세,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렸죠? 55세부터는 50%니까 54세까지는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55세부터는 다른 방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for 인티저 age는 55, 그 다음에 정년퇴직이 60.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구간을 나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샐러리가 반토막 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현 상황에서 딱 여기에서는 애뉴얼 샐러리가 54세 때의 애뉴얼 샐러리가 반영이 돼 있겠네. 근데 이게 곱해져 갖고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못 올리네. 자, 이렇게 하고, 아이고, if age가 모르겠네. 55세 때 올라갈 걸 가정을 하고 50%를 깎을지 아니면은 그냥 54세 때 올라간 상태로 54세 때 지급한 걸로 거기서 50% 깎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규칙을 정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딱 정리했을 때는 54세 때 받은 거에 50%라고 했으니까 3% 인상을 안 해주고 50% 깎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가 경영자료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돈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애뉴얼 샐러리가 반토막이 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평생 얼마 벌지 지금 계산해 보는 거잖아.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지. 눈이 몇 갠데. 눈이 몇 갠데가 아니고 입이 몇 갠데. 자, 그리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똑같이 더하면 되네. 자, 인컴 썸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age, annual salary, income sum 이렇게 하면 돼요. 쫙 돌리면은 25세 때 0.4 오다가 50 어디 갔나? 55세부터 반토막이 나고 증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총 22억 정도 되네요. 좀 줄었죠? 자,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그럼 그 다음에 세금과 연금을 고려를 해봅시다. 연금은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은퇴 후에는 연금을 가지고 살죠. 저축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연금이 그래서 중요해요. 연금 없으면은 노년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하고 소득세, 의료보험 뭐 이런 거 합쳐갖고 그냥 30%라고 합시다.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연금은 퇴직한 다음 해, 그러니까 61세부터 사망 연령까지 전체 재직기간 평균의 45%를 받는다. 이해했어요? 전체 받았던 거에 45%를 받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하는 기간 중에는 당연히 그 연금 보험료 이런 걸 낼 필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전체 재직 기간에는 임금 피크제 기간도 포함이 된다. 깎인 것도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깎인 걸로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금은 오르지 않는다. 뭐 사실은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게 연관이 돼 있을 텐데 복잡하니까 자, 간단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샐러리는 샐러리인데 실제로 인컴이 되는 거는 30%를 떼니까 0.7만 받는 거 맞아요? 마음속으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자, 0.7.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이 뭐였지? 아, 연금. 그래서 for integer age는 61에서 사망 연령.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저는 100살까지는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120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영원히 사는 사람도 나온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자, 그 피터 시엘이라고 그 앨런 머스크랑 같이 그 부자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지금 영원히 살려고 운동하고 뭐 이러고 있대요.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자, 이때까지 45% 전체 받은 거에 45%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려면은 애뉴얼 샐러리의 썸이 있어야 되겠죠. 썸을 놓고 더블 썸 샐러리, 그 다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썸 샐러리는 애뉴얼 샐러리 이렇게 하면 되나? 그 다음에 인컴에다가 저 썸 샐러리에 지금 평생 받은 샐러리들을 다 합해놨죠? 이거를 몇 년으로 받았는지로 나누면 되죠. 나누려면은 60세까지 받는 걸로 돼 있고 스타트 에이지가 있었으니까 빼고 다시 2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인티저로 나누어도 자동으로 스타트 에이지 인티저로 나누어도 얘가 더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캐스팅이 되긴 하는데 저는 항상 그냥 적어요. 이건 뭐 자기 취향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따로 저장을 요 값을 따로 저장을 해서 나누기를 하나 아끼는 방법도 있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배울 텐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일단 여기 이렇게 둡시다. 자, 인컴 썸을 계산을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고 이것도 출력해 보면 되겠죠? 애뉴얼 샐러리 요거를 컨스트 더블 샐러리 에버리지 아이고 그 다음에 매년 받는 게 샐러리 에버리지고 인컴 썸이 늘어나는 구조고. 자, 실행을 해볼까요? 120살까지 51억을 받네. 연금이 훨씬 많죠? 연금이 아까 60세까지 사는데 60세까지 세금 띄고 연금 띄고 뭐 하니까 15억으로 확 줄었어요. 줄었는데 생각해보니까 60세에 퇴직을 하고 120살까지 산다는 건 60년을 더 산다는 거네? 아이고.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의 기대 연령이 90살 이상이거든요. 90살 정도? 90? 그리고 저도 뭐 제 또래 평균을 보면은 뭐 한 100살 기대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120살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60년을 연금으로 살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1억 51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금을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몇 살까지 지급하는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제 규정을 안 알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뭐 무슨 생명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몇 살까지 지급한다 뭐 이런 게 계약 조건이 다 다를 거예요. 건강 상태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 수입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해보고 싶을까? 자, 보통 금융 뭐 이러면은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 숫자로 이렇게 표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프 그리는 법을 이번 학기에 가르치진 않겠죠?
그래프 그리는 법을 가르치진 않겠지만 일단 요 데이터를 어딘가로 빼내야지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일 출력하는 법을 한번 해봅시다. 파일 출력하는 법. 그래서 파일 출력하는 법이 제가 들으니까 그 지난 학기까지 파일 출력이 교재 맨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 출력을 안 배우고 2학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파일 출력을 못해서 숙제를 못 낸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파일에 포인터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 파일 열어줘요. 무슨 파일을 저장하냐? 뭐 인컴, 텍스트 파일 보통 많이 쓰니까 텍스트, 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니까 라이팅. 그 다음에 파일을 연 곳이 있으니까 닫는 곳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메모리를 할당 받으면 그걸 OS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f close I input file stream. 이름이 어렵다. 틀렸네. 아웃풋이네. 아웃풋. 자, 아웃풋. 자, 이렇게 해서 뭐 출력은 여기서부터 할 테니까. 이게 어려워 보여요, 이게? 참, 자, 그럼 이걸 출력 어떻게 하냐? 여러분 화면에 출력했죠? 아까 화면에 출력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막 했잖아. 이제 화면에 뭐 프린트F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냥 파일에 출력하면 돼요. 여기 프린트F를 파일 프린트F를 누가 만들어 놨겠죠? 당연하지 않아요? 똑같은 문법으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겠죠. 유일한 차이는 뭐냐? 그냥 프린트F는 디스플레이에 출력하지만 파일 프린트F는 파일에 출력하게 해놨겠죠. 그럼 파일 우리가 여기서 열었죠. 그럼 어느 파일에 저장할 거다라고 지정만 해주면 되잖아요. FP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출력하는 곳이 하나 더 있었죠. 그럼 얘도 printf. 또 있나? 여기 있다. 파일 printf 하고 fp. 자,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행시켰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이게 그러면 파일이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그 자기 프로젝트 위치를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좌측 상단을 갖다 대고 우클릭하면은 오픈 컨테이닝 폴더가 떠요. 제가 박사할 때 이런 거 없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그래서 뭐 다 뒤지고 그랬는데, 자 보면은 income.txt가 생겼죠. 열어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한 거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요. 화면을 보던 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럼 요거를 엑셀로 한번 열어봅시다. 이거 뭐야 이거? 엑셀 열고 그 다음에 컨트롤 복사해서 붙여요. 붙이는데 데이터 포맷이 지금 빈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공백 됐다.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 출력이 된 게 그 구분이 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 콤마 같은 거 찍어줘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백 넣고 마침. 그럼 왼쪽에 여기 첫 번째 컬럼에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애뉴얼 인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누적액이 있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그래프, 삽입, 차트, 분산형. 이걸로 그릴까?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거랑 같아요? 자, 3%씩 25세부터 3% 55세까지 54세까지 3%씩 쭉 올라가다가 1억을 못 찍고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이제 정년 채우고 정년이 차고 나면 연금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좀 오르죠. 그랬다가 그 상태로 이제 죽을 때까지 쭉 받아가는 그런 거. 요게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그 교환에도 써놨어요. 상기 가정들은 현실과 다릅니다. 현실하고 다르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범위에 있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는?
자,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잘 만드는 게 또 중요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세상에 어느 연금 회사가 120살까지 이렇게 주겠냐,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뭐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등등 이런 걸 프로그래밍 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50%가 아니고 뭐 80%는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요즘에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나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 되게 보편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이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얼마 벌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안 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입력을 파일에서 받아봅시다. 스캔F로 받는 건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스캔F로 받는 건 다 할 수 있을 거고 파일로 입력받도록 한번 바꿔봅시다. 뭐를 받아야 되냐? 스타트 에이지, 엔드 에이지, 그다음에 스타트 셀러리, 셀러리 인크리즈 레이트. 뭐 이렇게 한 4개만 받아봅시다. 4개만. 그러면은 조금 전에는 파일을 라이팅하는 그 모드로 받았으면 이번에 오픈하는 걸로 해주면 되겠죠.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인풋 파일 포인터, 그 다음에 F 오픈 해주고, 그 다음에 인풋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딩이죠. 리딩 해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라이팅 하는 거는 무조건 라이팅이 되겠거니 했는데 입력 파일은 없으면 못 열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안 열렸어, Fopen이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널 값을 리턴하게 돼 있을 거예요. 0을 리턴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파일을 못 찾았다 이러면서 출력을 해주고 끝내야 되겠죠.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테스트를 해봅시다. 지금 제가 파일을 안 만들었죠. 파일이 없거든요. 실행을 시키면은 파일을 못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종료를 해요. 파일이 없는데 읽을 수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값을 4개 읽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스캔F랑 똑같이 하면 돼요. F, 스캔F, 그 다음에 IFP, 그 다음에 4개 값을 읽어올 텐데 스타트 에이지, 취업 연령, 그 다음에 엔드 에이지, 그 다음에 시작하는 연봉, 그 다음에 상승률, 이렇게 4개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F스캔F가 좀 밑에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컨스트를 빼줘야 되겠죠.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컨스트를 달아놓는 이유는 밑에 작업하면서 얘네를 안 건드리게 하려고 그런 거죠. 입력인데 바뀌면 안 되잖아. 알고리즘에서 막 바꾸면 안 되니까 컨스트를 해갖고 막아버리게 한 거죠. 그런데 파일로 입력을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얘네를 컨스트를 풀어줘야 되네요. 맞아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다 넣으면은 입력을 못 받지. 스타트 에이지, 얘는 받겠지만 자, 되나? 여기 있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경고를 띄우고 있죠. 여기 넣어준 것들. 그래서 컨스트를 풀어주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값을 다른 함수에서 입력을 받아서 여기다 리턴해주면서 컨스트로 만들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 선택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입력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나? 헬로 월드. 아까 파일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input.txt라고 그랬죠? input.txt 파일을 만들어 줍시다. 자,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알트키 누르면 옵션 나오는데 도구 폴더 옵션에서 검색 보기를 보면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언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확장자를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마 그러니까 입출력을 막 하다 보면은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 많이 할 때가 txt 파일이 숨어 있는데 txt 뭐 이렇게 치게 되면 실제로는 뭐 txt.bin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25세부터 죽는 나이가 100세고, 그 다음에 0.4, 그 다음에 0.03. 아까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파일이 없을 때는 실행이 안 됐죠? 실행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뭐야? 자,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파일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수행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실행시켰을 때 약간 멈칫했죠. 이게 뭐냐면은 입출력은 OS한테 계속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저 파일 읽어도 돼요라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메모장으로 제가 열어놨죠. 그러면은 메모장에서도 건드리고 딴 데서 내가 짠 프로그램이 또 건드리면은 얘가 꼬이게 되죠. OS가 얘를 잠궈놔요. 그래서 아까 파일을 초기화할 때 write인지 read인지를 구분을 해서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딩 용도로만 파일을 열게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열고 있더라도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하겠죠. 읽는 거는 괜찮지. 그런데 다른 데서 뭔가 접근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나도 여기다 뭐 글자 쓸 거야 이러면은 OS가 넌 안 돼.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파일 IO를 할 때는 그 작업이 많이 느려요. 원래 그래서 잠깐 멈추거나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